여러분, 중국군이 서해에서 말입니다.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이게 다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이게 해사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랴오닝이나 샨둥이나 또 텐진이나 그 다음에 렌웨강이나 여기에서 말입니다. 군사활동 관련 항행 금지 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100회나 됩니다. 100회. 이게 뭐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중국 해사국에 들어가서 확인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100회라는 숫자는 여러분 전년 대비해 보면 30%가 늘어난 수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충격적이죠. 지금 중국은요, 근래 들어서서 군사력 자랑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뭐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실전 같은 훈련을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아마 그런 결과일까요? 왜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30%까지 증가시켰을까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만큼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77회라고 하거든. 77회. 77회인데 지금은 100회 이상을 늘렸으니까 훈련 횟수가 더 많죠. 이 중에서 말입니다. 25회는 실탄 사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실탄 사격 훈련. 여기에 실제 해상 순찰을 포함해서 다른 훈련까지 포함을 시키면 100회가 뭡니까?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디서 훈련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중국군은요, 자국의 어떤 작전 경계라고 주장하는 게 서해 동경 124도 인근 해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건 공해예요, 공해. 공해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영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1962년에 동경 124도로 내렸습니다. 동경 124도. 그래서 124도를 동쪽 경계로 하는 해상에 대해서 실탄 사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동쪽이니까 이쪽이겠죠. 그죠? 124도를 경계로 이쪽이겠죠. 근데 이거는 북한하고 정한 거잖아요. 북한하고.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올해 중국군의 주요 훈련 지역 이런 빨갛게 표시된 거 있죠. 빨갛게 표시된 거. 이런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24도선 인근에 부표를 설치를 하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함정을 124도 서쪽으로 이동해 오면 요 빨간 선을 넘어오면 말입니다.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북한하고는 영해를 정하는 기점이 동경 124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요 아직 영해에 대해서 국경선을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국경선을 가지고 다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고 밀어내고 또 2013년인가요? 우성리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이 중국을 방문했던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에게 동경 124도 서쪽을 넘어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은요. 여기는 국제법상 공해고 북한의 간첩선이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순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하고 다툼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입니다. 동경 123도에서 동경 124도 사이에 계속 훈련도 하고 실탄도 쌓고 군사훈련도 많이 한다는 얘기.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국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강국이지만 중화라는 게 중국 중심의 문화라는 거거든요. 예, 중국 외에는 다 오랑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랑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듯이 그렇게 짓밟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조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중국이 앞으로도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나 게다가 또 중화 사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고 우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신냉전 체제로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따라갈 겁니까? 중공을 따라갈 겁니까? 중국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본으로 삼고 있는 서방세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4대주의가 아닙니다. 4대주의가 아니에요. 독립이고 자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군의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세력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세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방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고민할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물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외교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안미 경중이라고 하잖아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전략 자체가 중국이 꿈꾸었던 전략인지도 몰라요. 결국 한국을 경제적 종속으로 만들어서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경제적 속국 지금 뭐 속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데 이 부분 빨리 다변화해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제대로 모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 저는 자칫 잘못하면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부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친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 언제부터라도요. 언젠가는 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어떤 보복이 또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만나지 않은 것.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사실 의아했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제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만 바라보고 국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